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23일 찐쌤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긴 하지만 이번 주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있고 그냥 편안한 한 주, 그냥 그런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일 저녁 방송은요, 저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하루 좀 쉬려고 합니다. 내일 저녁은 그냥 집에 있는 가족들과 와인이라도 한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녁 방송은 좀 빼먹으려고 하고요. 대신에 내일 아침 국내 투자의 정석 시간에 보통 미국 시장 자세하게 말씀 좀 안 드리는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은 평소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점은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은요, 금요일날 있었던 세 가지 변수가 시장을 다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그냥 결국은 소란이었던 것 같은데, 연방정부 셧다운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만기일이었잖아요, 금요일날. 만기일날 지수로 큰 의미를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종목별로 막판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막판의 변화에 대해서 저의 생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프라이즈로 발표된 PCE가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줄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제가 놀자, 우리 놉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월요일이니까 주간 일정부터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본적으로 크리스마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내일부터는 거의 현저하게 그냥 노는 날이라서 완전히 거래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만기도 지났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산한 시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지표는 계속해서 꾸준히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중요한 부분을 찾자면 화요일날 내구재 주문, 그리고 목요일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 정도가 그나마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간 일정 점검은 요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이제 뉴욕 시장 리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날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저도 편하게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금요일날 시장은 좀 긴장감 넘쳤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사실 그 전에 이제 한번 크게 FOMC 이후에 크게 급락이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변곡점이 발생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금요일날 지수가 추가 급락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변곡점이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무조건 제 말을 다 듣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이 여러분들께 좀 약간 한 박자 늦은 대응을 말씀드리게 되는 그런 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원래 매수는 조금 늦더라도 차분하게 해도 되지만, 매도는 판단을 했다면 단호하게 해야 그나마 이제 수익을 잘 지킬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금요일날 증시가 한 번 더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단호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더 뒤로 연기시켜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을 방해한 꼴이 될 수가 있어서, 저 또 나름 제가 굉장히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 금요일날 시장이 시간에서 빠질 때 꽤나 좀 긴장감 있게 시장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아시는 대로 미국, 이건 지금 S&P 500 선물입니다만 똑같이 금요일 저녁에 나스닥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1.7%까지 수준으로 하락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하게 진행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당연히 이유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리스크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한 20년 넘게 미국 시장 그래도 꼼꼼히 봐왔던 사람으로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아주 궁극적인 미국 증시의 변곡점 형성, 하락 전환의 모멘텀, 강력한 악재, 이렇게 이해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하락한다고? 라고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주식을 팔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걱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정부 셧다운은 핑계인 거고,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이제 자연스럽게 증시가 하락하는 건데, 제가 그 전에 증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게 됐다라는 거, 낙관적으로 봤었다라는 거죠. 그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서, 야, 좀 당황스럽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게 금요일날 저의 흐름이, 저의 심리적인 상태였습니다. 요런 것들을 제가 변명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 리뷰, 이런 저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의 그 감정적인 부분들, 생각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 또 주식시장 판단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 배경, 이 백그라운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도 다행히 PCE가 발표되고 나서 이쯤부터 PCE가 발표가 됐는데요. PCE가 발표가 되고 나서 증시는 상승 반전을 시작했고, 그 상승 반전이 이제 공화당에서 예산안에 대한 추가 수정안이 제시됐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강력하게 회복을 했고, 장이 끝나고 나서 그 수정안이 통과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종의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조금 이제 굉장히 많은 변수 속에서 혼란스러운 하루였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내렸던 결론은 혼란스러운 변수들의 향연이었다. 하지만 결국 증시는 기대대로의 움직임이었다, 이거고요. 제가 시정을 하나씩 해석하면서 내린 키워드들은 결국은 예상대로 흘러간 증시라는 거, 두 번째는 주도주금별로는 약간의 등락이 있다는 것, 만기일 때문에, 그리고 단기 부진 종목들의 상대적 강세가 있었다는 것, 이건 PCE 때문에, 요런 특징들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부터 만기, PCE까지 모든 게 이 키워드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대로 흘러간 증시라는 키워드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연방정부 셧다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 시작 전에 충격이 있었고, 이게 약세 출발을, 미국 시장을 기본적으로 약세 출발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증시는 1%대의 상승 회복 마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거를 지수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시간을 다시 전환시켜서 지수로 보게 되면 약세 출발해서 만약에 이렇게 약세가 전개됐다 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변곡점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그렇다면 단기에 이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상승 기조에 대한 변곡점은 나타나지 않은 수준, 즉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가 해석했던 대로의 수준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한번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뭐냐면, 그동안 역사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던 동안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좀 통계로 내본 건데, 이거 물론 제가 낸 건 아닙니다만, 보시면 1970년대는 이렇게 셧다운이 17일, 11일 진행되는 동안 2%, 마이너스 4% 이렇게 약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길었던 기간이 1995년 12월에 21일, 그리고 2018년 12월에 34일이었었는데, 이때 보면 0.34% 상승이었고요. S&P 500 기준 2018년에는 10.27%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시그널이라는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동안은 뭔가 약세 모멘텀이 되기도 했었다. 다만 궁극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건 실제로 경기에 그렇게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증시의 흐름은 연방정부 셧다운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그 당시의 증시의 흐름, 그 당시의 펀더멘탈에 귀결되었다. 그래서 그 흐름대로 움직였다.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슈는 굉장히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라마스와미,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게 정부 효율화부잖아요. 근데 이 정부 효율화부를 너무 팔란티어에만 갖다 붙이지 마시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정부 부처를 대폭적으로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할 텐데, 근데 이건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건 간에 의회와
트럼프 정부 간에 계속해서 줄다리기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늘 있을 거고 이 속에서 굉장히 많은 소음이 있을 거다. 그러니 또 한 번의 연방정부 셧다운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는 꽤 큰 규모니까요.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게 이후에 나타날 때도 궁극적으로 그때의 펀더멘탈에 귀결되는 문제지 이거 하나로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금요일 날 흐름으로만 다시 가보자면 일시적인 충격만 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변곡점도 아닌 상황이 발생을 됐고 증시 전체로는 그냥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 우리가 기대했던 흐름 그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내린 키워드는 주도주군의 종목별 등락인데요. 요거는 결국 만기일 영향과 좀 이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 주도주군은 전반적으로는 상대적 약세 흐름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종가상으로만 보면은 종목별로 등락이 나타난 하루였다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도주군 중에서 가장 약했던 주식이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추가 3% 정도 3.46% 정도 약세가 있었습니다만 요 정도를 보시면서 뭐 완벽한 단기 픽아웃이 발생했다거나 상승이 완전히 종료되고 이제부터는 상승이 없어진다거나 할 수 있는 만큼의 판단이 들 정도의 조정이 지금 3일 연속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는 이렇게 급등한 주식이라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수준 아니야?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판단은 상승 탄력이 꽤 둔화될 수 있겠구나. 뭐 요 정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금요일 날 테슬라가 가장 약했습니다만 그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보면 이제 최근에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도 유사한 형태인 것 같고요. 빅테크도 종목별 등락이었습니다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종목별 등락이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의미 있는 변곡점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긴 않고 변곡점이라고 하면 단기 상승 기조에 대한 종료 정도의 변곡점이고 그 이상의 흐름의 변화는 금요일날 없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앞서 지금 봤듯이 애플은 플러스인데 또 메타는 1% 약세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만기의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종가상으로 만기일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요걸 하루의 흐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애플 같은 경우 보시면 종가 부근에 요게 더 상승하죠. 네, 만기라서 종가 부근에 상승 압력이 있었던 주식입니다. 엔비디아도 보시면 막판 부분에 이렇게 상승이 커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종가 부근에 만기일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있었던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되게 주목 많이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팔란티어도 보시면 막판에 상승폭이 더 커집니다. 팔란티어가 8%의 급등을 보였는데 이게 무조건 만기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에요. 무조건 만기 때문에 오른 건 아닙니다. 장중 내내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만기 때문에 오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막판에 더 강해진 부분 요 부분은 만기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만기 때 좋은 영향만 있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었는데요. 보시면 브로드컴을 보실게요. 브로드컴은 보시면 막판에 하락폭이 엄청 커지죠. 네, 막판에 하락폭이 엄청 커지는 모습을 브로드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메타도 1% 하락이었는데요. 이거 막판에 다 빠진 거예요. 보시면 막판의 하락폭이 이렇게 커지면서 결국 종가상으로 1%대 약세였거든요. 그리고 앞서 봤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똑같죠. 네, 막판에 약세폭이 강화되면서 3.4%의 약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기를 맞아서 어떤 종목은 막판에 강세가 더 강화됐고
어떤 종목은 막판에 더 약세가 심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만기일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아마 우리가 기존에 사전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상하기 힘든 그 싱글 스탁 옵션도 만기였잖아요. 이 옵션 포지션에 따라서 이런 흐름들이 결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흐름은 그냥 우리가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사전에 측정이 불가한 포지션이라서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막 만기 때문에 종가에 좀 움직임이 종목별로 있었는데, 그러면 큰 펀더멘탈의 변화만 없다라면 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흐름의 변화는 월요일 날 시초가라는 반대로 전개되어야 되는 게 정석 아닐까? 반대로 시작되는 게 일단은 기본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는 하게 됩니다. 즉, 뭐 애플이나 팔란티어나 이런 주식들은 좀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테슬라, 메타, 그 다음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강세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 뭐 요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만기일 영향까지 고려한 오늘 밤에 이 대형주들의 시초가 상황이지 않을까,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생각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핵심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면 상대적 약세였고, 그래서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심각한 조정폭의 확대, 그래서 상승 종료에 대한 변곡점의 발생은 없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선조정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강세였던 하루입니다. 오라클도 반등을 했고, CRM도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도구도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을 넘어가는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었고, 그래서 단기 가격 조정 정체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이제 팔란티어죠. 팔란티어는 어찌됐든 막판에 오른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그걸 감안하고 나서라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강세 전환한 게 맞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텐데요. 팔란티어에 대해서 더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거, 제가 빼먹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더 특별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던 미 육군과의 계약 체결, 이게 그냥 그나마 있었던 가장 최근의 이슈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강세 흐름이 분명하다라는 거고, 종가상의 고가 갱신 랠리도 분명하다라는 건데, 앞서 봤듯이 이게 이제 종가상으로 만기 영향으로 상승폭이 더 커진 부분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시초가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요거는 조금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주도주군 소프트웨어까지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가장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형태, 즉 추가 약세를 통한 상승의 완전 종료의 변곡점 발생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상대적 약세 분위기였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절대적으로 강세였던 종목이 많지만, 이들 종목 역시 본격적인 재상승 전환 시그널을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은 흐름이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세 번째 제가 낸 키워드는 단기 부진 주식들의 상대적 강세인데요. 지난 금요일은 확실히 그동안 낙폭이 컸던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금리 민감주의 상대적 강세가 분명했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던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PCE가 기대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금리가 조정되면서 나타난 흐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찌됐던 단기적으로는 상대적 부진 정도가 좀 심했잖아요. 그냥 이에 대한 반작용까지 나온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CE부터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PCE를 보시면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월보다 다 좋아진 건 아니지만, 전월보다 더 안정을 찾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예측치보다는 발표치가 다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코어 PC의 MOM 예측 0.2인데 0.1로 발표가 됐고요. YOY 같은 경우 예측이 2.9인데 2.8입니다. 그리고 PC MOM, 헤드라인 PC MOM은
0.2% 상승 예상인데 0.1로 나왔고, 그 다음에 PC YOY 같은 경우에는 2.5% 예상인데 2.4%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항목에서 다 안정되게 나타났고, 이거는 꽤 긍정적이고 서프라이즈한 이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PC MOM 같은 경우에 0.1%잖아요. 근데 이 0.1%가 최근 3, 4개월 내에 가장 최저 수준의 상승이라고 해요. 하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코어 PC YOY를 보면 이게 2.8%거든요. 2.8%면 지난달도 2.8%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디스인플레이션, 물가의 안정 속도가 아주 가팔라지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코어 PC뿐만 아니라 PC 헤드라인까지도 지난달에 2.3%였어요. 근데 이번 달엔 2.4%거든요. 그러면 YOY가 이제 전반적인 추이를 보는 데는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MOM은 이번 달에 얼마나 뜨겁냐, 뜨겁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YOY는 전반적인 추이를 보는 데는 제일 중요한데, 전체적인 추이를 볼 때는 확실히 굉장히 생각보다 훨씬 더 디스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있다, 물가 안정 속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 서프라이즈긴 서프라이즈이지만 뭐 아주 대단하게 금융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래요. 이틀 전에 FOMC에서 2025년에 금리 전망을 해줬단 말이죠. 점도표를 통해서. 근데 이 안에는 분명히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PC의 내용이 충분히 고려되었을 겁니다. 아닐까요? 걔네들이 그걸 미쳤다고 이것도 안 보고 했을까요? PC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라고 해보면 분명 앞서 말씀드린 대로 PC가 충분히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을 모두 다 일축시킬 만큼 대단한 서프라이즈 모멘텀이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럼 역할이 뭐였을까 생각을 하면, 시장에서 걱정했던 건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물가가 더 범피하게 울퉁불퉁하게 나오면서 끈적이 있게 해서 나오면서 높게 나오면 연준이 제시했던 금리 인하 기조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것까지를 걱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걱정을 조금 사그라뜨려준 그 정도의 역할을 한 게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PC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듯이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증시가 쫙 빠지다가 PC가 딱 발표되는 순간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인 회복으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PC가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흐름으로 와서 보면 이렇게 금리가 전반적으로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장중에는 한번 조정이 조금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만 조정을 보였고요. 10년물 금리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금리가 근데 이렇게 딱 조정 보시면 뭐 대단해 보이시나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그냥 이게 추세적으로 봤을 때 뭔가 대단한 변곡점이 나타났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종목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 은행주부터 보도록 할게요. 은행주 같은 경우 JP모건 1.9% 이렇게 상승이었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이 하락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만한 수준인가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그나마 JP모건이 제일 강했고 시티 같은 경우 그 정도 수준도 아니란 말이죠. 가장 강했던 게 상대적으로 보면 은행 섹터인데, 은행 섹터도 요 정도 흐름이었고, 은행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 전환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5일선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반등 정도가 나왔다,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확장된 주도주군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게, 원전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요 정도 수준, 이 정도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이튼 코퍼레이션도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의미 있는 단기 가격 조정에 대한 변곡점으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의 반등이었던 것 같고,
버티브 홀딩스도 마찬가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주식은 그래도 5일선을 좀 넘어가는 주식이 있는데 또 어떤 주식은 5일선도 채 넘기지 못하는 그런 그냥 상대적 절대적 강세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서 보면 금리도 대단한 변곡점이 발생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가 분명히 상대적 강세의 경향은 많았지만 이걸 추세적인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면 의미 있는 상승 전환의 변곡점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게 금요일 종가까지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자면 PC가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덕분에 그동안 약했던 주식들이 상대적, 절대적 강세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상승 전환의 시그널까지 나타나지는 못한 금요일의 흐름이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가장 심플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최종적으로 결론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 날은 고려해야 했던 변수들이 많았죠. 근데 그 변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엄청 스트레스 받게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변곡점의 발생은 없었다. 즉 상승 전환, 이제 모든 상승이 끝났다라는 변곡점의 발생은 없었고, 두 번째는 근데 반대로 상승 전환의 기대도 뚜렷해지지 않았다가 될 겁니다. 앞서 봤듯이 금리 민감주, 경기 민감주에서 뚜렷한 상승 전환이 없었단 말이죠. 또 주도주에서는 물론 애플, 팔란티어가 고가 갱신이 있었지만 어떤 종목들은 또 종목이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주도주에서도 본격적인 상승 전환 시그널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증시 정체로 상승 전환 기대도 뚜렷해지지는 않았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어차피 원래 지난주 후반부터 우리는 연말이라서 소강 상태로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금요일날 만기지만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굉장히 일이 많았단 말이죠. 하지만 종가상으로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경로, 그 경로 안에서 그냥 마감했다. 즉 증시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상승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상승이 좀 연말을 맞아서 멈추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냥 마무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냥 예상대로의 흐름이었고, 그냥 금요일날 흐름은 저의 경우에는 괜히 쓸데없이 마음만 좀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금요일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밤 바라볼 체크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에는 경제 이벤트에서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금요일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름 전월 대비해서 개선되면서 최종 파이널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전 솔직히 그래요. 현재 이 연말 분위기에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정도가 시장에 뭔가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과 연결시키기보다는 지금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어떤 형태의 경로를 가져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시장 자체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지금 예상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조를 깨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 소강 상태 전개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변곡점 발생이 안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러려면 오늘도 추가적으로 쇼크가 있는 그런 약세는 최소한 나오지 않아야 한다. 그냥 그것만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시장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미시적으로 종목별 흐름을 생각을 해보자면, 앞서 봤듯이 금요일날 만기 때문에 대형주권 같은 경우 어떤 종목은 상승을 하고 어떤 종목은 하락을 했단 말이죠. 금요일날 만기 때문에 막판에. 그러면 기본적인 예상은 오늘은 일단 반대로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막판에 상승이 컸던 주식은 약세 출발을 하고 막판에 하락이 컸던 주식은 상승 출발하는 게 맞을 텐데, 그 이후에 어저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막판에 강해졌는데 오늘 특별하게 약세 출발을 하지 않고 약세가 더 강해진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증시는 소강 상태지만 그 종목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별 흐름이 나타나는지 잘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팔란티어, 애플 같은 종목들이 좀 유달리 그런 흐름이 나타난 종목들이라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가 오늘 밤 체크포인트이고요. 마지막으로 전망 전략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관점이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 기조는 바뀌지 않았죠. 그 안에서 연말을 맞아서 소강 상태를 보일 것 같다라는 게 지금 관점이잖아요. 그럼 그 관점에서는 우리의 전략은 수정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계속해서 주식 비중은요, 조금 줄어든 65에서 70%고, 제가 그냥 요거 뭐 주도주 얼마, 지금 US 경기 민감주 얼마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냥 가장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주도주, 특히 핵심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는 전략, 그냥 그 포트폴리오 전략, 그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 그 전략을 수정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저녁은 저도 오늘 하루 좀 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연말이니까 조금 또 편안하게, 시장에 너무 목매시기보다는 편안한 연말 주간, 뭐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고 뭐 이런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감사합니다.